존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존은 톰과 함께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존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경영 전략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존은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했고 환경보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지구 환경 보존에도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존은 톰과 함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존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닮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샘이었습니다. 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은 샘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샘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샘이 후원자가 되어 샘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샘은 존의 도움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샘은 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존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샘, 그건 자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세.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존은 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샘, 앞으로도 자네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그리고 자네가 받은 도움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존은 샘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샘은 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존 아저씨. 아저씨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샘은 존에게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존은 그런 샘의 모습이 왠지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존은 사라와 함께 조용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존,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사라는 존에게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존은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사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존과 사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로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야. 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 그들이 있었기에 존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존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해변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존과 사라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때 존이 사라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라, 사랑해요. 사라는 존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존. 두 사람은 붉은 노을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존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톰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톰은 존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동안 존에게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존의 은퇴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존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존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저의 아내 사라와 저의 친구이자 동료인 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은 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톰은 존의 인사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존의 뜻을 이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톰은 존에게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존은 그런 톰의 모습이 왠지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톰,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나는 자네를 믿네. 존은 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톰은 존의 믿음에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존은 사라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존은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자신의 집 정원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바로 10년 전 자신이 후원했던 아이, 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존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 샘이에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샘은 편지에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존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존 아저씨, 저도 이제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저씨의 가르침을 따라 저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은 샘의 편지를 읽고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은 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샘에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고맙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너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거라. 그리고 네가 받은 도움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나도 너를 응원하마. 존은 샘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내 인생 참 파란만장했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라,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랜 시간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가 남긴 유산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에밀리는 먼저 존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녀가 자신에게 푹 빠졌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에밀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존에게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 주말에 어디 조용한 곳으로 여행 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밀리는 여행지에서 존에게 나 사실 요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의 집착과 구속이 나를 숨막히게 해. 우리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했고 무슨 소리야?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미안해, 존.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고 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은 에밀리를 잃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존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서 벗어난 후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존과의 이별을 계기로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존에게서 온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존은 이메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자신을 떠난 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어리석었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내 잘못을 덮으려고 했어. 자기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존은 이메일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에밀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네, 진심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존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길에서 알렉스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스는 에밀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표정이 좋아 보인다 라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스는 에밀리의 밝은 모습에 기뻐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잘 됐네.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 알렉스는 따뜻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알렉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와의 우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존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구속과 집착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에밀리의 앞날에는 밝은 햇살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존이 없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존은 이따금 에밀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에밀리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냉담한 반응에 괴로워했지만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직장 생활에 전념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밀리의 성공은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높여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매력적인 남성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회사에서 온 엔지니어였는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에밀리와 관심사가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존과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클에게서 존과는 다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여전히 에밀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렸고 에밀리, 제발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라며 애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끈질긴 구애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마이클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존을 거절했습니다. 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제발 나를 놓아줘. 에밀리는 차갑게 말했고 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존은 에밀리를 잇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여전히 에밀리를 그리워했고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클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라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닉의 외할아버지라고요? 닉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메리는 애원했지만 알렉스는 끝내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다. 결국 메리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메리는 아버지의 죽음이 모두 알렉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렉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닉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메리는 그런 닉을 안고 굳게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닉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알렉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몇 년 후 메리는 작은 빵집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했지만 닉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빵집은 예전처럼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정성과 솜씨가 담긴 빵은 여전히 맛있었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이 학교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메리는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갔다. 닉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교무실에 앉아 있었다. 닉,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메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쟤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닉은 울먹이며 말했다. 메리는 닉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닉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 닉,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메리는 닉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그런 말 신경 안 써요. 저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닉은 엄마를 위로하듯 의젓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메리는 닉에게 더욱 관심을 쏟았다. 그녀는 일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닉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닉은 그런 엄마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닉은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다. 닉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가끔씩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메리는 그런 닉을 보며 알렉스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끌어올랐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긴 한 거예요? 닉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닉,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야. 메리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닉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메리는 닉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닉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심어줘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우연히 TV에서 알렉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알렉스는 새로운 수술법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병원은 더욱 번창하고 있었다. 뉴스를 보던 닉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메리는 그런 닉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메리는 닉의 방을 찾았다. 닉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닉, 아까 뉴스 봤어? 메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네. 닉은 짧게 대답했다. 아빠가 자랑스럽지 않니? 메리는 닉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자랑스럽냐고요? 글쎄요. 저에게 아빠는 그저 TV 속에 나오는 유명인일 뿐이에요. 닉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닉, 메리는 닉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돈과 명예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닉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닉! 메리는 닉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닉이 이렇게 속 깊은 아이로 자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 아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닉은 엄마를 위로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이후 닉은 더욱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메리는 그런 닉을 보며 더 이상 알렉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닉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메리는 닉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알렉스와 마주치게 되었다. 알렉스는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 보였다. 그는 메리와 닉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메리, 닉.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메리와 닉은 아무 말 없이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알렉스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메리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닉, 너도 많이 컸구나. 아빠, 알아보겠니? 알렉스는 닉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닉은 잠시 알렉스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이제 와서 이런 말 소용없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메리는 아무 말 없이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렉스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는 없었다. 아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닉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늦었다는 거 잘한다. 하지만 닉, 그래도 나는 너의 아빠다. 언젠가 너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알렉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메리,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닉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알렉스는 메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메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만 가보마.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알렉스는 힘없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메리와 닉은 알렉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닉이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 소식이었다. 술에 취한 채 친구들과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일어난 참사였다. 닉은 중태에 빠졌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메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닉에게 달려갔지만 참혹한 광경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료진은 닉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메리는 절망 속에서 알렉스를 떠올렸다. 아이 아빠로서, 그리고 유능한 의사로서 그라면 닉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알렉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닉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소. 하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는 직접 수술을 집도하기는 어렵소. 알렉스는 최근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려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병원은 파산 직전이었다. 알렉스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닉의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기시오. 그게 최선이오. 알렉스의 말은 메리에게 청천필릭과 같았다. 닉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다른 의사에게 맡기라니 그것은 닉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닉이 당신 아들이잖아요? 메리는 울부짖었다. 메리, 나도 닉을 살리고 싶소.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소.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오. 알렉스는 힘없이 말했다. 싫어요. 당신이 어떻게든 닉을 살려내세요. 당신만이 닉을 살릴 수 있어요. 메리는 애원하듯 말했다. 메리, 알렉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소. 내가 닉을 수술하겠소. 알렉스의 결정은 무모한 도박과도 같았다.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가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닉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렉스,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잘못되면. 메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메리, 걱정하지 마. 나는 훌륭한 의사야. 그리고 닉은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낼 거야. 알렉스는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알렉스는 자신의 병원 수술실에서 닉의 수술을 집도했다. 메리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알렉스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알렉스, 닉은 어떻게 됐어요?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잘 끝났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며칠 더 지켜봐야 해.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알렉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니야, 고마워할 것 없어. 나는 그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알렉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며칠 후 닉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리고 오랜 재활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엄마, 아빠. 닉은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닉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메리는 닉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서. 닉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그래, 꼭 전해줄게. 메리는 닉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닉의 퇴원 후 알렉스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알렉스, 왜 그랬어요? 당신 이제 다 끝났어요? 메리는 슬픈 눈빛으로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메리, 나는 죗값을 치러야 해. 그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많아. 닉을 살린 것만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어. 알렉스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메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메리,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당신과 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메리는 아무 말 없이 알렉스를 바라보았. 닉에게 전해줘.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알렉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찰차에 올랐다. 메리는 떠나가는 알렉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알렉스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닉은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빠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닉은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닉. 너는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메리는 닉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닉은 우연히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알렉스가 그동안 닉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닉에게. 아빠는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했고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닉, 너는 아빠의 희망이자 자랑이다.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부디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닉은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다. 몇 년 후 닉은 의사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헌신했다. 어느 날 닉은 우연히 길에서 초라한 행색에 알렉스와 마주쳤다. 알렉스는 출소 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빠, 닉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스를 불렀다. 닉! 알렉스는 놀란 눈으로 닉을 바라보았다. 잘 지내셨어요? 닉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덕분에. 알렉스는 힘없이 대답했다. 저 이제 의사가 됐어요. 아빠처럼. 닉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장하구나, 닉. 알렉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빠를 돌봐드릴게요. 닉은 알렉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닉, 정말 그래도 되겠니? 알렉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닉을 바라보았다. 그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닉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닉과 알렉스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메리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닐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메리는 닐, 그리고 알렉스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빵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빵 정말 맛있어요. 니기가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고맙다, 닉. 네 덕분에 빵 굽는 일이 더욱 즐거워. 메리가 닉을 향해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이제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아빠. 엄마랑 싸우지 않을게요. 닉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메리, 당신도 이제 그만 화풀어요. 나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알렉스가 메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요. 메리가 알렉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빵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메리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닉, 그리고 알렉스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닉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여 아버지처럼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알렉스 역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메리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메리와 알렉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엄마, 그 사진 뭐예요? 닉이 궁금한 듯 물었다. 이건 엄마랑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이란다. 메리는 감절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닉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랬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메리는 추억에 잠긴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닉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맞아. 지금도 행복하지. 너와 알렉스가 곁에 있으니까. 메리는 닉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닉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무슨 일입니? 메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닉을 바라보았. 저 결혼하고 싶어요. 닉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